지금 보고 있는 뉴스, 그 안에 다른 뜻이 있다면 언론의 숨은 의도 깔끔하게 반란해 드립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언중유골. 네, 언중유골을 꾸며주시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를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네, 그 파트너 MBC 이지성 기자는 오늘 좀 부득이한 사유로 오늘은 좀 참여를 할 수 없고요. 네. 저하고 헬마우스가 그냥 사이좋게 훈훈 왜 그러십니까? 아니,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단둘이 이렇게 마주볼 수 있다는 표정하고 말이 전혀 다른데 지금. 우리 화기애애하게 한번 진행해 보아요. 네. 저희 안동진 PD가 예. 제가 오늘 혼자 이렇게 진행을 뭐 두 분이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물가에 내놓은 애를 보는 것처럼 엄청 불안하게 지금 바깥쪽에서. 제가 뭐 잡아먹습니까? 아니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글쎄요. 그거는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스윗한 사람인데 이거. 지금 그건 실소입니까 뭡니까? 제가 웬만하면 사실 그 진행하시는 분들의 멘트 웬만하면 받아치거든요. 요건 못 받아치겠네요. 참. 그럼 평소대로 해요 진짜?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갑시다. 네. 첫 번째는 첫 번째 소식은 역시나 이제 윤석열 후보 관련된 얘기를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핫 이슈가 워낙에 이제 YTN 오마이뉴스와 가졌던 김건희 씨의 첫 인터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허위 경력 관련된 의혹 보도들이 있었고요. 근데 첫 인터뷰는 왜냐하면 그 전에 뉴스버스하고 인터뷰한 적이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안 자체가 또 이 일명 그 줄리 이슈하고는 또 이제 폭발력이라든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이후에 이어지는 보도들의 이제 파괴력도 기존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여론이 악화가 되면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은 뭐 인정이나 혹은 사과 이게 이제 뒤따르기 마련인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좀 독특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요? 특히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보이는 모습을 볼 때는 오히려 일종의 역공세를 취하는 게 아니냐. 역공세? 그렇습니다. 기자들 향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이번 주 특히 화제가 됐던 거는 저쪽에서 떠드는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라는 이 표현이었습니다. 기자들 향해서 했었던 그 이야기들이 좀 고압적이다. 혹은 가르치려 든다라는 식의 이제 반응들이 좀 많았는데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잘 비춰지지 않던 소위 말하는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공식 기자회견이 아니고 끝나고 난 뒤에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질문 공세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게 이제 뭐 일종의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백브리핑을 찍은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게 네. 이제 뭐 기획공세 이야기하고 했던 이제 바로 그때 이제 그 장면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현장 상황을 직접 또 보시면 이게 기사 텍스트로 접하는 거하고는 느낌이 좀 다른데요. 제가 좀 한 부분을 좀 잘 나와 봤습니다. 예.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이 취재를 좀 해보세요. 대학이 시간 강사를 요새는 어떤 특정 강의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뽑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에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어떻게 뽑냐. 그거는 채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 시간을 맡기는 거. 여러분 다 대학 다녔잖아. 외부 강사는 위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 누가 추천이 있고 하면 그 사람한테 그냥 위촉을 하는 거고 뭐 무슨 공개 경쟁에 필요한 이런 자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사라는 게 어디 딱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문해주고 조언해주고 아니 이게 무슨 뭐 교수의 채용 비리니 어쩌고 저쪽에서 떠드는 얘기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한번 대학에 아는 분들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다 대학 다녔잖아. 반말하고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근데 저는 그 대목도 이제 물론 기자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일단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이제 그 중시해서 봐야 되는 게 윤석열 후보의 언론관을 엿볼 수 있는 건 중요한 대목이라고 봤더니 이제 기획공세 주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권의 공세가 좀 기획공세고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가 여권의 기획공세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분이냐 이렇게 되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뉴스 공장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이어지는 거 보니까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보면은
여기서 줄줄이 이어진다라는 게 뭐냐면 보도가 줄줄이 이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공세 여권의 기획공세의 정황으로 지금 줄줄이 이어지는 보도를 지금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 윤석열 후보가 했었던 얘기랑 연결해서 보면 조금 더 또렷해지는데 그러니까 여권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쓰지 마시고 취재를 해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먼저 했었고 네. 지금 이야기하신 대목 기획공세라는 것도 결국에는 여권에서 뭔가를 기획을 하고 그거를 받아서 언론들이 이제 보도를 쏟아내면서 일종의 이제 기획성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관련 그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 언론은 여권에 줄 서서 여권에 사주 받아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거냐 이 이야기로 연결이 그런 되는 행태로 거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을 했던 게 윤석열 후보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비슷한 거의 뭐 같은 인식을 보여주는 것 같은 인터뷰를 한 대목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나와봤는데요. 예.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 이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건을 좀 뭐 약간 의도적으로 띄워가지고 지금 유한기 씨 건을 덮는 거 아니에요? 이 의심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20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그 세상이 흘러가는 게 상당히 좀 눈에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뭐 그게 아마 윤 후보가 기획이라고 요 그 어제 지칭했던 얘기했던? 네,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 물론 뭐 근데 김건희 씨가 인터뷰를 YTN하고 했으니까 그런 거지 뭐 그렇죠. 억지로 김건희 왜 씨는 하필이면은 왜 이번에 하셨나요? YTN은 왜 김건희 씨에게 지금 이번에? 이 타이밍에 그렇게 유달리 관심이 생겼나요? 김건희 씨는 원래 윤 후보의 부인이었고요. 그러면은 원래부터 통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 왜 지금? 야, 예. 일단 그러면 네. 일단 저는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패널 출연으로 20년 한 거랑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긴 그러니까 한데. 그것이 알고 싶다 20년 하면은 세상 흘러가는 게 다 보이나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보도의 전문성하고는 또 좀 별개의 문제인데 예. 이런 얘기들이 좀 아니, 들렸고. 아니 왜 하필이면 이번에 인터뷰하냐라고 해버리면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오해와 두 번째 오해가 다 있는 건데 하필이면 지금인 이유는 오히려 아니 김건희 씨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니 김건희 씨가 인형입니까? 다시 말해서 김건희 씨는 자동 인형이갖고 언론 기자가 마이크 들이밀고 질문하면 자동으로 대답하는 존재라면 제가 이 그 주장을 그러니까 납득을 하겠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인터뷰가 상대가 응해야 인터뷰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동안 많은 기자들이 계속해서 인터뷰 시도를 했지만 뉴스버스가 처음에 이제 줄리 이슈 관련으로 처음 성공했었던 걸 제외하고는 응하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겨우 이제 인터뷰가 성립이 된 셈이거든요. 이게. 아니 예를 들어서 저희도 시선 집중을 제작을 하다 보면 어떤 인물을 그러니까 인터뷰로 모시면 이게 파장이 크겠다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접근법이 있죠. 네. 그래 줄기차게 섭외 넣는다고요. 네. 줄기차게 섭외했는데 줄기차게 거부해요. 그렇죠. 안 응해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후보 본인도 응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용케 뭐니 인터뷰가 성사되면 그냥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인터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무슨 왜 하필이면 지금 하냐라니까 어떻게 네. 아니 세상 돌아가는 거 좀 안다면서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 텐데. 아니 그러면 이 타이밍에 인터뷰에 응한 김건희 씨를 탓해야지 왜 언론을 탓합니까? 그렇네요. 그걸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YTN하고 인터뷰를 이 기자 구영식 기자한테 인터뷰를 응하면서 했었던 얘기 언제쯤 나가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달라와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 있는 이 타이밍을 김건희 씨가 선택한 이유를 오히려 좀 되묻고 싶은 그런 대목이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이수정 교수의 발언도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의 발언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이 학력 위조와 관련된 의혹이나 수상 이력과 관련된 의혹은 보도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몇 달째 이어져 왔습니다.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의 언론관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그 말 나온 게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뉴스버스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보도를 했을 때 기자들 앞에서 그때도 격앙된 목소리를 하면서 메이저 언론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메이저 그래서 이 인터넷 매체 같은 데 말고 메이저 언론에 그러니까 줬어야지. 쉽게 하면 메이저와 마이너를 갈라서 보는 어떤 언론에 대한 평가. 네. 두 번째 지금 나온 게 여권의 기획공사라고 하면서 그 정황으로 제시된 게 줄줄이 이어진다 보도가. 이렇게 된다면 언론은 어떻게 보냐면 여권의 사주를 받아서 보도를 조율하는 어떤 그런 주체를 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종합을 해보면 그 윤석열 후보의 시각에서 언론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등급이 나눠지는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보도를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스피커 노릇만 하는 수동적 존재로 인식이 되는 건데, 그러면 저는 이제 거꾸로 그동안 소위 말하는 검언 유착 의혹을 통해서 계속 제기가 되었던 문제들, 그러니까 네. 검찰 쪽에서 정보를 지고 이걸 쪼개서 나눠주면서 언론을 일종의 컨트롤하려고 한다. 근데 이 의혹과 오히려 거꾸로 연결해 보면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언론을 그렇게 다뤄왔기 때문에 여권에 대해서 혹은 네. 지금의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본인이 해왔던 거에 기반해서 언론을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여기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기획 공세로 보다 보니까 이 의혹 제기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그러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론 차원에서 검증 과정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거죠. 이 시각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각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취재 기능 자체에 대한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기자들한테도 백브리핑 때 얘기하는 게 취재를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의혹 보도들이 취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여권에서 자료받은 거 그대로 답습하는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셈인데, 사실은 저는 오히려 그래서 윤 후보한테 보도된 그 기사 내용을 꼼꼼하게 자세히 봤는지를 되묻고 싶은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취재를 해보라는 말은 선의로 해석을 하면 네. 그러면 검증을 해보라는 뜻으로 한다면 저는 그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근데 하는데. YTN 보도를 보면 검증을 엄청 했거든요. 아니 실제로. 제가 제 얘기가 그건 게 이게 이제 파장이 그러니까 시작했던 게 YTN 인터뷰잖아요. 네. YTN 인터뷰가 검증을 하려고 김건희 씨한테 전화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최종 검증 과정.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의 반론을 들은 거잖아요. 네. 그게 검증 과정이고 네. 그래서 나온 보도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그 기사 보다 보면 이 취재원이 응하지를 않아서 뭐 답변을 요청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로 끝나는 이제 미완의 기사들에 비하면 오히려 YTN 기사는 완성도가 높은 편이죠. 최종적으로 보도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자기 입장까지 밝혔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치면 오히려 보도 완성도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 보도 중에 가장 높은 편인데 오히려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떤 보도의 완성도를 그 의문 제기를 하면서 네. 이거는 의혹이 있다라고 나오는 셈이라서 좀 언론관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이 특히 좀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언론과는 좀 심각해요. 문제가 좀 많아요. 여러 가지로. 네, 일단은 네. 첫째는 뭐냐면 등급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어떤 큰 가치 덕목이 입각해서 본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니 그러면 물론 언론마다 규모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죠. 규모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언론이 담고 있는 진실성의 어떤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그게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구분을 해요? 첫 번째. 그다음에 지금 이 보도라고 하는 것들을 언론의 어떤 자율적인 취재의 결과물로 간주를 하지 않고 여권의 기획에 따른 쉽게 말하면 하청 보도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네. 그럼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때는 그 언론도 이렇게 접근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검찰총장 시절에도 그렇게 언론을 봐왔다는 건지 이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그 언론의 어떤 스탠스 내지는 정치인과 언론의 관계라는 거는 특히 대선 후보 같이 정말 중요한 자리의 정치인들은 검증 기능이 최우선이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태도라면 스피커 역할로만 그 한정을 하는 거라서 언론의 기능을 본인을 향하고 있는 그 기자들의 질문이 어떤 역할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네. 국민들하고 너무 인식 차이가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정도 하고요. 이수정 그 공동선대위원장 얘기는 솔직히 대거리 할 가치도 솔직히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니 원래 그 김건희 씨는 윤 후보의 부인이었고 그런데 왜 그 이제 안 오냐? 아니 윤 후보의 부인 그 자체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들여다볼 이유도 없는 네. 거고. 근데 문제는 대선 후보의 부인과 관련해서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 점에서 점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할 때 그때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지. 그 개인에 대한 관심 표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거는 뭐 그냥 단순히 이제 동정 보도를 할 때나 쓰일 수 있는 식의 인식인 건데 지금 그 언론들이 하고 있는 거는 의혹에 대한 검증 과정이니까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예, 이번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백브리핑의 그 어떤 적나라한 현실이 보여지면서 그걸 이제 지켜본 시청자들 중에서 의문을 가진 분들은 이제 기자들을 향해서도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마크맨들이거든요. 이제 이 대선 후보를 마크하면서 그 질문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백브리핑을 보면 후보가 일방적으로 이제 쏟아내고
그리고 그 발언들에는 모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거를 지적하면서 재질문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냥 네 이렇게 듣고만 있는다라는 걸 두고 그거는 왜 그러냐라는 이제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또 이제 저도 기레기 출신이라고 욕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정하게 약간 변호 내지 상황 논리를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그러니까 이 마크맨들 거의 대부분이 말진이에요. 아 그렇죠. 네. 말진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위에서 시켜요. 야 붙어갖고 이거 꼭 물어봐. 이렇게 이제 시키면 이제 그러니까 아니면 깨지잖아요 선배한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마크에서 이제 그 한마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그러니까 마크맨들이 갖고 있는 목적은 네네네. 접근의 목적이 다른 거죠. 이 한마디 따는 거가 목적인 거죠. 따는 게 목적인 거. 그러니까 애당초 그러니까 취재 접근법이 목적이 그거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봐야 돼. 다시 말해서 안정된 기자회견장 자리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하고 대답하면 다시 질문하는 이런 일단 첫째 상황 자체가 또 안정적이지도 않잖아요. 마크맨 기자들이 때로 몰려갖고 서로 질문하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답변하면 그 다음에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안정적으로 재질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애당초 접근의 목적이 그것도 아니다. 이런 점은 좀 감안하고 현장 상황을 좀 볼 필요는 있다. 이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같이 원래 이제 주로 시사 프로그램의 그 구성 작가를 하면서 이야기를 어떻게 끌어낼 건가에 주로 이제 주목을 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장면 자체가 보여주는 보도 가치.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좀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도의 방식은 규명도 있지만 노출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도 이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인터뷰의 방식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공방이 벌어지는 이슈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럼 공방의 당사자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한쪽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이럴 경우에는 그 나온 반대쪽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 인터뷰에 들어가지만 네. 오늘 3부 같이 릴레이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공방의 양 당사자가 릴레이로 이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최대한 개입을 하지 않고 공통된 질문을 던지면서 중계를 해 들어가는 그렇죠. 이게 인터뷰 목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가 어떤 성격이냐 그다음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인터뷰의 접근법이 달라지는 거죠. 네네네. 아 그리고 저도 사실은 만약에 그 현장에 제가 있었다면 절대 말을 안 끊을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인터뷰 대상이 생생한 자신의 본 얼굴 민낯을 막 전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더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자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판을 깔아줬더니 정말 다 보여주는구나. 그러면 여기서는 흐름을 끊는 것 자체가 보도 가치를 떨어뜨리는 걸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종종 이런 저 같아도 가만히 있을 것 같거든요. 종종 이런 경우 있잖아요. 검찰청에 이제 그 포토라인 설치되고 막 기자들 뭐 때로 쫙 늘어서 있고. 네네. 근데 대표가 가서 이렇게 딱 마이크 들이대고 통 네네. 들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추가 질문을 하려고 하면 막 그 기자들 야 비켜 막 그렇죠, 소리치고 이런 그렇죠. 경우. 그렇죠. 그게 현장 그거랑 상황이라는 비슷할 거예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뭔가 재질문을 하면 지금 계속 후보가 흥분해가지고 뭔가 끌어오르고 있는데 흐름을 끊어버리면 안 되지라는 느낌이 좀 들 것 같긴 했습니다. 저도. 네, 하여간 좀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그 점도 좀 감안하면서 좀 현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요 점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그 관련된 반응들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이렇게까지 보도 가치가 높은 백브리핑은 처음이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많이 담고 있다. 그래서 저희처럼 지금 언중유골에서 이거 자체를 20분 동안 털고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얘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종 그 영상을 보잖아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네. 말씀만 해주세요. 네. 근데 이게 목적인 저렇게 거죠. 100마디씩을 해주니까 기자들 얼마나 반갑습니까? 네.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윤석열 후보의 언론관에 대해서도 슬쩍 엿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죠. 자, 동아일보의 창작 인터뷰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미디어 오늘에 실렸습니다. 네. 동아일보가 이제 기획 기사를 하나 지난 6일에 냈는데 지면 기사로는 이제 사면에 실렸습니다. 예. 최저임금 1만 원을 찬성하는 사람과 이제 반대하는 사람을 동시에 인터뷰를 해서 저도 이거 얼핏 봤는데. 예. 네. 예. 이게 첨예하게 대립시켜서 이제 기사를 낸 건데요. 예. 그래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최소 2, 3년간은 최저임금을 내려야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입장. 그리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청년 극빈곤층 전락을 막으려면 최저 1만 원은 돼야 된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보도가 나가고 나서 찬성 측 인터뷰어로 설정이 되어 있었던 박 씨라는 분이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실제 대화나 사실관계와는 전혀 무관하게 날조된 기사다. 지금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막 쓰고 이랬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자가 지어냈다라는 주장을 한 건데 네. 발언의 거의 전부가 기자의 창작이고 근본적으로 자신은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주장조차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토로를 한 겁니다. 예. 뭐 내용을 봤더니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올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를 종합해 보면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이었다는 거고. 희망과 전망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자신을 이제 소개할 때도 틀렸다는 거예요.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로 소개를 했는데 네. 실제로는 실제로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시간 선택제 근무자라는 겁니다. 그 저도 이게 뭔가 좀 찾아봤더니 기간제 근로자하고는 별도로 2014년부터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에 도입된 게 시간제 공무원 혹은 시간제 근무자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직렬을 선정해서 따로 뽑는 정규직 직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초에 그냥 두 개가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는 걸 좀 확인을 했었고 동아일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정책 성향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먼저 하고 거기서 상반된 응답을 한 두 시민을 선별해서 인터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기사에 썼는데 실제로 인터뷰한 날짜는 11월 28일이고 설문조사는 30일에 이루어진 거니까 네. 앞뒤가 아예 바뀐 얘기를 뒤집어서 이제 서술했다. 이것도 이제 전혀 다른 팩트가 되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7일에 언중위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이게 들어가니까 9일에 동아일보는 기사 자체를 이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조정 기일은 이제 21일로 예정돼 있긴 한데 원중에 근데 손해배상 청구는 아마 법원에 했겠죠? 네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중위에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할 수 있긴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걸 두고 동아일보가 뭐 기사가 문제가 있다면 어떤 사유를 좀 밝히고 정정을 하거나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고 네. 아무 설명 없이 이제 삭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제 언중위에서 그 자신들이 좀 대응하기 편하기 위해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인터뷰어의 이 그 의혹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다. 온라인에서는 삭제라더라도 오프라인에서는 삭제고 말 뭐 여지가 없잖아요. 지면에는 그대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화면도 지면에는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여전히 아니 캡처가 이거는 가능한. 그러니까 왜 이랬는지를 그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서로 착오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 공공기관 시간 선택제 근무자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예를 들어서 기자가 뭐 그러니까 잘 그 개념을 혼동할 수도 이해를 있으니까요. 못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여지라도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네. 하지도 않은 말을 썼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실수가 그러니까.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날조가 되는 셈인데 네. 뭐 그동안에는 익명을 인용해서 인터뷰한 대상의 말을 조금씩 소위 말하는 마사지를 하거나 아니 그러니까 이례적인 게 사진까지 버젓이 실리고 그러니까요. 이건 다 녹음돼 있을 거야 아마. 네네네. 서로 이제 그 대담을 나누는 과정. 그렇습니다. 이건 보통 녹음하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풀어갖고 기사를 작성을 하죠. 그리고 저희도 사실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녹취를 하고 또 활용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도 실제로 그 대상이 인터뷰 대상이 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의도나 취지가 본인에 맞게 지금 보도가 될지 저희도 확인을 하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말을 하다 보면 그 이 문장 구성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법에 안 맞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쭉 이어가다 보면은 취지에서 조금 더 나간 발언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아주 극히 부분적으로 그 이걸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윤문을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발언 원래 원칙상으로는 확인을 거쳐가면서 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맞죠. 근데 이건 윤문 수준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이 어떤 인터뷰 기획 기사라는 거는 단순히 단문으로 인용하는 거하고도 차원이 다른 문제고 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인터뷰 대상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취지로 발언을 했었는지까지 다 이제 고려해서 작성이 돼야 될 텐데 오히려 취지와 정반대되는 내용을 담았다면 인터뷰를 하면서도 기자가 내용을 놓쳤다는 얘기가 되고 인터뷰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존중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면 기사를 뭐 삭제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삭제 이유를 밝혀야죠. 그렇죠. 경위를 네. 밝히고.
그냥 지워져서 포털에서 검색이 안 되는 수준으로 그쳐버릴 거라면 예. 애초에 그렇게 책임지지도 못할 기사를 어떻게 지명까지 낼 수 있느냐 예.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아 근데 일부러 이랬더니 이건 거의 대담함을 넘어서는 건데.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라디오에서 녹취를 저희가 따온 녹취를 직접 틀어드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내보낼 때는 이게 인터뷰어의 원래 의도와 이거가 충분히 부합을 하는지 발언 맥락이란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분명한지를 충분히 살피고 미심쩍으면 물어보고 내보내거든요. 말하자면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그런데 이렇게 그냥 기사로 작성해서 내보낼 때 인터뷰어의 의도를 확인하지 않는다? 혹은 반대되는 내용을 내보낸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서. 이거는 뭐 저희가 여기서 뭐 더 이상 이야기할 이유가 없고 동아일보가 책임을 지고 어떤 경우로 이렇게 된 건지를 밝혀야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죠. 삭제하고 끝날 일이 아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지 좀 그러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죠. 제주에서 지난 14일 오후에 이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대형 오보 하나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오보요? 네, 오보, 명백한 오보입니다. 네. 뉴스원이 오후 6시 그날 오후 6시 28분에 발행한 기사인데 제주 지진감지 신고 전국서 131건 접수 피해 신고 아직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그런데 기사 안에 삽입된 사진이 문제였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사진처럼 굉장히 그 아스팔트 어이구. 도로가 네. 완전히 쪼개져서 거의 뭐 분리가 돼 있는 이제 균열이 발생한 사진이고 사진의 이제 캡션도 보시면 제주 서귀포 서남서쪽의 41km 해역에서 지진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한 1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모슬포 해안도로 아스팔트가 쪼개져 있다. 그러면서 이제 독자 제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캡션이 저렇게 돼 있어요. 사진 설명이. 그런데 지금 보시면 산속 같아요. 해안도로로 보이지는 않는데 언뜻 봐가지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고 문제는 이 사진이 제주 지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지 판매 사이트인 이제 게티 이미지 뱅크라는 사이트 종종 보셨을 텐데 왜냐하면 이제 어떤 기사에서 그 직접적으로 사진을 못 찍었을 경우에 비슷한 자료 화면을 인용할 때 게티 이미지 출처라고 이제 변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렇게 구매를 해서 쓰는 사진입니다. 자료 사진으로 쓸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이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아 그래요? 네, 제주 지진 사진, 제주 지진 상황이라는 이제 제목 하에 올라온 사진이고 그래서 비주얼이 워낙 충격적이니까 관심도 많이 끌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진을 누군가가 여러 언론사에 보냈어요. 제주 사진이라는. 그걸 덜컥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뭐 KBS도 보내고 다른 매체도 많이 보냈는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게재해 버렸다. 뉴스원만 이제 올려버린 거죠. 근데 애초에 다른 그 매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KBS에서는 이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그 기자가 이제 취재 파일 형식으로 기사를 썼는데요. 자신도 이 사진을 받았는데 온라인 공간에서 그 시점에 워낙에 많이 돌고 있었던 데다가 모슬포라는 배경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폭우가 아닌 그 화면이었다 보니까 일단 의심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피해 상황 접수되는 것들도 그렇게 큰 피해 상황이 없는 걸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이 정도로 균열이 갈 정도면은 건물이라든지 혹은 주민 피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추가 피해들이 같이 접수가 됐을 건데 뭐 이게 모슬포 해안도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먼저 안 가봤으면 모를 수도 있죠. 네. 근데 당시 전해지고 있는 지진 피해 상황과 그렇죠. 종합 이렇게 도로가 이거는 금이 간 게 아니라 갈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저기 매치가 되는 건가라는 상식적 의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당장 저 도로는 차량 운행이 불가능할 거고 그러면 이제 관련 보도들도 나와야 될 텐데 그것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저 사진을 보게 된 서귀포 시청이 곧바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피해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당연히 이제 저런 피해를 받은 게 아니고 모슬포 해안도로도 아니고 시설물 피해도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KBS는 저 사진을 사용을 하지 않았던 건데. 잘했네요. 예. 네. 반대로 뉴스원은 별다른 확인 없이 저걸 낸 거죠. 근데 문제는 뉴스원이 통신사다 보니까 이 사진을 받아 쓴 다른 매체들이 또 있었습니다. 어허. 중앙일보는 무려 심지어 지면으로 이 기사를 일면 톱으로 해가지고 발행을 이미 초판 발행을 했었고요. 네. 나중에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이걸 이제 걷어들이는 웃지 못할 사진 크게 실었네. 예. 일면 톱으로 나갔습니다. 저게 네. 일면 톱으로 게티 이미지 뱅크 사진이 제주 모슬포 해안도로로 해가지고 나간 건데
오보라는 연락을 받고 나중에 이제 그 재판에서는 사진을 교체하긴 했는데 이미 이제 엎질러진 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거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예. 현장에서 당황하고 있을 그 주민들을 위해서는 정확한 보도를 하는 게 언론으로서의 의무인 건데 오히려 혼란이나 공포를 부추길 수 있는 저런 오보를 낸다는 거, 그것도 통신사가 낸다는 거, 이거 정말 좀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하면 저 확인 안 한 거잖아요. 확인 안 한 거죠.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죠. 확인 안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확인 안 한 거면 내면 안 되죠. 네, 그럼요. 단순한 거거든요. 이것도 이치는 사실- 단순한 거예요. 아니 아까 동아일보 기사랑 같은 겁니다. 이게 독자 제공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독자한테 확인을 해야죠. 네. 어떤 방식, 저희도 뭐 방송 그 프로그램 만들면서 태풍 피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제보 영상들 많이 활용을 하는데 최소한 통화는 하거든요. 네. 전화해서 이 상황이 어땠었는지를 확인한 뒤에 방송을 내보내는 게 당연한 건데 제보 받았다고 해서 이게 그 맞는갑다 하고 그냥 낸다는 거는, 그러면 얼마든지 기사를 원하는 대로 그 뭐 독자 제공이라는 방식으로 조작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건데 이건 간단히 뭐 어렵게 얘기할 거예요. 기본기의 문제다. 기본기의 문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나요? ABC도 없다. 네. A, B, C, BC까지 갈 필요 없어요. A가 없다. A가 없다. 네. 네. A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아재 개그인가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뭘 또 내야 내가. 이지성 기자가 없으니까 네. 제가 이걸 다 혼자서 맞아야 되는 거군요. 이거 다가 뭔 뜻이지? 아닙니다. 오늘 화기애애했는데 왜 그래요, 도대체? 네. 예전 그 저 농담 중에 이제 온비 다마자라는 그런 농담이 왜? 뭐요? 그 일본계 그 이름을 이렇게 비꼬는 것 중에 이제 온비 다마자라는 그 이제 비꼬는 이름이 있었는데 내린 비 다 맞았다 이런 뜻.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있었던 이 그거는 농담, 저 어릴 때 60년 제가 어릴 때 60년대는 제가 이제 아니었고요. 빗사이로 60년대 막가를 해야 되는데 네. 온비 다마자가 된 이 상황. 어. 다음 주에 이지성 기자께 책임을 묻겠습니다. 참 화기애애하게 하나고 지금 왜 막판에 왜 이러십니까? 돌변을 하십니까? 아무튼 기본기의 문제다. 네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연중 6월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마우스 임경비 작가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